자, 이렇게 연말이 되면 사회 전체가 약간 좀 뒤숭숭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는 연예, 엔터테인먼트 분야 쪽으로 좀 떠들썩한 사건,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방송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뉴스면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생활법률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청일로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최근에 이 터져나오고 있는 연예인들의 논란은 말이죠. 그동안 가볍게 다루었던 그런 가십들과는 아예 성격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박나래 씨 논란. 네. 예, 그렇습니다. 이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요, 수년 동안 알아왔던 매니저들과 다툼이 있는데요. 회사를 옮기면서 함께 나온 가족 같은 사이라고 하는데 잇따라 폭로를 예고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지금 이어졌고요. 박나래 씨는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사례에 비춰서요, 법률 이슈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허가받지 않는 사람에게서 지금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현재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요, 또 샤이니 그룹 멤버인 키 씨를 비롯해서 또 동료 방송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연일 보도가 되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출장 링거라고 불리는 이 행위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서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요,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시공간에 제약 없이 즉각적인 개입을 해야 하는 응급 환자라든지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을 때, 또 대규모 재난 발생이나 국가적인 감염병 유행과 같은 상황에서 국가나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런 부득이한 사유들이 있다면요, 예외 사항으로 현장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역시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의료 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데요. 별도 교육을 이수한 가정 전문 간호사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주사 등의 처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박나래 씨의 경우는요, 바쁜 일정 때문에 내원하기가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한 거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 바쁘다는 사유가 이런 예외 사안에 해당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의료계 대부분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제도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미용 목적의 주사라든지 또 피로 회복을 위한 수액, 이런 것들을 오피스텔, 또 이동 중인 차량,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제 맞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왕진의 범위를 벗어난 걸로 보여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왕진이고 아니고 이렇고 저렇고 떠나서 이게 지금 이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의 의료 자격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외국에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려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비의료인, 그러니까 즉 무면허일 뿐인 거죠. 예. 국내에서 수련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외국 대학 인정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네. 해마다 정부에서는요,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국민을 진료할 수 있다 혹은 없다, 외국 학교의 학력을 인정할지 아니지, 이런 심사를 하는데요. 미리 정해진 건 아니고 개인을 포함한 신청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력 인정을 받았다면 또 이후에 또다시 국내 의사고시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필기와 실기 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국내에서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에게 받은 수액 투약도 당연히 무면허 불법 의료가 되는 거고요. 관련 법에 따라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는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의료법을 지금 위반한 상황이라면은 처방한 이 약물도 지금 사실은 좀 위험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의사가 아닌데도 의사 노릇을 하면서 주사 등의 의료 행위를 한 경우니까요. 그런데 또 지금 공개된 사진으로 보면은 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서 문제가 커졌는데요.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초진 재진과 상관없이 대리 처방, 또 비대면 처방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약물이 어떤 경로로 이렇게 전달이 된 건지, 어디서 유출이 된 건지, 도매상인지 의료기관인지, 기관에서 불법으로 대리 처방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앞으로 수사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대한의사협회가요,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의료인의 혜택을 받은 환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의료인은요, 의료법은 의료 행위자를 처벌하는 예. 규정이지 행위 상대방인 환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박나리 씨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서 처벌을 직접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다만 비의료적 행위를 종용했다면, 그러니까 이론상 교사나 공범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면허를 인지했느냐 아니냐 그 여부인데요. 무면허를 인지하고도 대가를 부여하면서 불법 의료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의사다, 의사 자격이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면요,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그렇군요. 예. 예. 현재 뭐 참고로 지금 매니저를 통한 대리 처방 의혹도 같이 제기가 되어 있는데요. 대리 처방을 했을 때는 처방전을 교부한 의사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수령한 환자도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매니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직원들의 4대 보험 미가입 문제 또 진행비 미지급 문제 등이 지금 의혹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네. 특히 한 달 근무 시간이 400시간이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머나. 400시간이면 휴일 없이 일하면서 일일 근무 시간이 하루의 절반은 넘어간다는 건데요. 네. 아이고야. 그런데 이런 초과 근무가 그럼 노동법을 어긴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박나래 씨 기획사는 소속된 연예인이 한 명인 기획사이고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서 연장 근로의 제한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예, 네. 두 매니저가 실제로 그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사실상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프리랜서 신분으로 월급을 받고 근무했기 때문에 4대 보험 중에서도 고용이나 산재를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또한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간이나 휴일에 일했을 때 가산수당이나 휴일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근로 형태인 거죠. 물론 지시를 받고 감독하는 일을 하는, 또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대기를 하는 이런 매니저들의 근로자성은 분명하고 뭐 이것을 이제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프리랜서 계약이다 보니까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무 일지나 스케줄 기록, 문자 메시지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근무 시간을 입증하는 게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그리고 이 매니저들의 주장은 애초에 이제 약속한 근로 형태나 대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구두로한 계약은 유효한 것인가요? 예, 구두 계약도 네. 계약으로서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사를 차리면서 박나래 씨가 구두로 월 일정액에다가 수익의 몇 %를 지급하겠다 이런 근로 조건을 걸었었다라는 게 매니저들 주장이에요. 예. 이 구두 계약이 효력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가 있었는지 녹취나 문자 메시지 같은 증빙 자료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지분 약속이 사실로 밝혀진다면요, 민사상 또 그런 소송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뭐 형사법, 노동법 문제를 여러 가지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고 아마 법적 분쟁도 길어질 것 같습니다. 길어질 것 같네요. 네. 복잡하네요. 여러 개가 지금 묶어져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생활법률 방송인 박나래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의료법 그리고 노동법에 대한 내용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청률로 임대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